안녕하세요. 고구마잠의 아빠입니다. 저 진짜 오랜만에 새 전략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새 전략이고, 백테스트까지 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채널 컨셉 마찬가지로 TQQQ 장투에 대한 새 전략인데, 이 이평선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소개드렸던 전략과는 약간 컨셉이 다르긴 합니다. 컨셉이 사실은 정반대긴 해요. 어쨌건 TQQ 장투고 백테스트 결과 상당히 괜찮아서 소개 영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본 영상은 투자 방법 추천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그냥 견해를 담은 소개 영상일 뿐이고 투자 결과의 책임은 온전히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셉은요. 자, 보시면은 장투 전략의 컨셉은 장투가 아니고 비단 장투뿐만이 아니라 투자 전략 컨셉은 약간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한 평균화, 분할 매수 방법이 있겠고, 이게 제가 좀 좋아하는 방법이죠. buy the dip.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싼 가격에 줍줍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높은 가격에 파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멘텀 추구 전략이 있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것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대세를 타고 있는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반대로 하락하라는 주식은 계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죠.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무한 매수법이나 그리드 매매법이 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하락장, 낮은 가격에 싼 가격의 주식을 줍줍하는 방법들은 뭐 VR이랑 MDD 방어법, MDD 채권법, 제가 그동안에 소개해드렸던 방법들이 다 요 컨셉에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던 닥터 음양법, 요거는 기본적으로 모멘텀법이에요. 계속 이제 폭발적인 복리를 추구하면서 이제 하락장일 때 피신을 하는 그런 모멘텀 추구 전략인데, 요거를 제가 투자를 시작했죠. 근데 계속 전략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약간 기준이 약간 애매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거 예전에 투자 얘기 중에서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준이 약간 애매한데, 보시면은 탈출하고 재진입 이 두 가지밖에 없긴 한데 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탈출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가 하루에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하면은 TQQQ에서 탈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진입은 TQQQ의 가격을 로그 차트로 표현했을 때 트렌드 라인 하단부에 가격이 터치하면 다시 재진입이에요. 근데 트렌드 라인 그리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결정적으로 TQQQ 가격들을 보면서 본 것은 이제 S&P 500 마이너스 3% 하루에 마이너스 3% 이게 생각보다 거짓 알람으로 꽤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람 듣고 TQQQ에 피신했는데 사실은 대세 상승장 초입부였으면은 굉장히 많은 복리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들을 많이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이 나왔는데, 이건 이평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저의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약간 짬뽕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래 두 가지 방법들 제일 많이 참고했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 분인데 네이버 블로그에 TQQQ 트레이더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굉장히 간단하게만 매매일지를 작성하는데 매매일지 중 한 곳에 자기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약간 간략한 가이드라인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요 블로그 가서 보시면 되고요. 요 분의 방법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죠. 레딧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레딧이라고 하는 거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 요 아이디를 가진 분이 이제 설명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거를 TQQQ for long term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전략 이름 붙였는데 되게 둘이 비슷해요. 둘 다 이제 이평선 사용해서 이제 모멘텀을 판단하고 이제 TQQ 진입했다가 빠졌다 하는 방법인데 여기 링크 걸어놨으니까 요거 링크도 이제 제가 게시 그 댓글에다가 걸어 놓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되고 요 두 가지 방법을 짬뽕했다고 보십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은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같은 방법이 아니고 요 두 가지를 좀 합한 다음에 제 아이디어를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럼 제 이평선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멘텀을 추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폭발적인 복리를 추구하고 이제 하락장 때 대형 사고를 피하는 전략인데, 자, 차트에서 요것만 3개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에서 이평선, 영어로는 SMA 또는 Simple Moving Average라고 하는데 그 시계열을 정할 수 있죠. 1000일, 200일, 20일 요 세 가지만 딱 정해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평선 3개를 가지고 뭘 판단할 거냐면은 요 주식 TQQQ 움직임의 4가지 사이클을 구분할 거예요. 하나는 완전 대세 상승장, 모멘텀 제대로 탄 거예요. 요거는 달리는 말이라서 여기에 올라타서 복리를 최대한 누려야 됩니다. 그 장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TQQQ 비중이 최대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사이클이 뭐냐면 이제 하락장. 이때는 모멘텀이 꺾인 거예요. 이때는 이제 넘어지려는 말이기 때문에 내려서 기다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TQQQ 비중이 최소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이클을 거치냐면은 이제 언젠가 재진입을 해야 되겠죠. 모멘텀이 바뀔 테니까. 재진입 신호가 왔지만 아직은 하락 모멘텀이 대세인 상태. 요 상태에서는 이거는 다시 일어설 준비 중인 말이지만 아직 달릴 준비는 되지 않는 말이라고 판단하고 TQQQ를 아주 작은 비중으로 다시 재진입합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히 모멘텀 전환의 신호가 왔을 때 그때 다시 걷기 시작하는 말이라고 판단하고 TQQQ 비중을 늘려서 중으로 가져간 다음에 완전히 대세 상승장 모멘텀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TQQQ 비중을 최대로 만들어서 복리를 누리는 전략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MDD 방어법 이런 거는 상승장일 때 익절해서 TQQQ 비중을 줄이죠. 그런 다음에 하락장을 기다리는 완전 반대 컨셉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반대 컨셉 전략을 이제 병행하면서 가면은 상당 부분 각 전략의 단점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요 4가지 사이클에 따라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계좌를 운영할 거냐면은 이제 요 4가지 사이클에 따라서 이 5가지 자산군의 비율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시킬 거예요. 그 상승장의 상태에서는 리밸런싱을 TQQQ 100%로 가져갑니다. 아까 TQQQ 100 비중이 최대라고 그랬죠. 하락장이 오면은 TQQQ를 완전히 없애고 요 100%를 현금, 그 다음에 한 배짜리 ITOT는 한 배짜리 미국 전체 시장 ETF거든요. 요거 20%, 한 배짜리 채권 20%, 그 다음에 하락 모멘텀이 왔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3배짜리 숏을 칩니다. SQQQ 10%. 굉장히 이거는 되게 조금 들어가야 돼요. 요거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언제까지나 그 추가 수익 창출용이고 해지용이기 때문에 아주 10%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재진입 신호가 오면은 이때는 바닥을 다지는 단계라서 요 숏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0%로 줄이고 그런 다음에 TQQQ를 소량 재진입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뭐 비슷하게 두시면 되고요. 모멘텀 전환 신호가 왔으면은 요때는 다시 리밸런싱 비중은 계속 유지를 해요. 요 비율은 유지하는데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적립식으로 구상된 전략이거든요.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요때는 TQQQ 100%로 적립을 해요. 그 매달 하는 적립을. 근데 보시면은 상승장일 때도 마찬가지로 100%를 하는데 하락장과 이제 재진입 신호가 왔던 그래도 모멘텀은 하락인 이 2가지 사이클에서는 적립을 요런 식으로 합니다. 요거는 적립 가이드고 요거는 리밸런싱 가이드예요. 나중에 이 전략 하실 분들은 영상에서 요 표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모멘텀 전환
신호예요.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 사이클을 이제 판단하는 거는 다 TKQQ 가격이 이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 어디에 있는지거든요. 요 조합이 맞으면은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멘텀 전환은 기본적으로 그 1000일 이평선은 위에 있고 20일 이평선 위에 있고 200일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 요 시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요 200일 이평선이랑 1000일 이평선이랑 이제 역배열될 수가 있습니다. 역배열되어서 200일 이평선이 1000일보다 밑에 내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요거 200일 이평선 아래 요 기준을 보지 말고 1000일 대신에 20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 모멘텀 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상승장 볼게요. 이평선 200일 이평선 위에만 있으면은 상승장 판단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하락장 판정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면 바로 하락장 판정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쭉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100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다. 이러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고 보고 재진입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거의 당연하게 200일과 20일 이평선 아래에 있게 됩니다. 요거는 거의 이제 요거랑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멘텀 전환 신호는 뭐냐면은 가격이 1000일 이평선이랑 20일 이평선 위로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 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모멘텀 전환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200일 이평선이 1000일 이평선보다 아래다. 그러면 요거 대신에 여기가 위 200일 이평선이랑 20일 이평선이 위일 때 모멘텀 전환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시면서 숙지를 하시고,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요 한 가지 슬라이드,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은 TQQQ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3개의 이평선을 차트에 그렸죠. 그래서 그 신경 쓸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이거는 지난 5년간 차트거든요. 그런데 이 리밸런싱 이벤트가 보시면은 한 10대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TQQQ 올라가면은 수익을 누리시면 되고, 떨어질 때 피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코로나 하락장과 회복기를 볼 텐데, 2020년이죠. 2020년 초반부터 이제 회복하는 시계열까지의 차트를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은 가격이 요 3월에 20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졌죠. 요거 하락장 판정입니다. 요때 원래는 TQQQ 100%였다가 리밸런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B를 피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격이 100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요때 재진입 판정이 일어나요. 재진입 판정이 일어나고 다시 고개를 보시면 20일 이평선 1000일 이평선 위로 고개를 들었죠. 요때가 모멘텀 전환 신호죠. 그래서 리밸런싱을 다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때는 즉 적립 그 비율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쭉 상승해서 보시면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죠. 그때 다시 상승장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평선을 가지고 하는 전략에 필수 부가결한 문제점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평선 부분에서 진동하면은 요 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때는 어쩔 수 없는 손해를 약간 감수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전략의 태생적인 문제점이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이클은 이제 2022년에 있던 하락장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가격이 여기 하락하죠. 하락할 때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와요. 그럼 여기서 딱 B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000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면 돼요. 여기서 그 이제 재진입 신호 오고, 재진입 신호 오는데 여기는 약간 진동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멘텀 전환 신호가 왔다가 다시 떨어지죠. 다시 요 두 가지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하락장 판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평선 부근에서 진동하는 시기에 잦은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 천일 이평선 위로 고개를 들었을 때 재진입 신호 오고, 그러다가 다시 쭉 기다리다가 언제 다시 요 모멘텀 전환 신호가 오냐면요. 보시면은 여기 역배열 됐어요. 100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역배열 됐죠. 아까 모멘텀 전환 신호 판정할 때 원래는 100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위에만 있으면 되는데 요게 두 개 역배열됐을 때는 요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게 딱 그 예시예요. 보시면 2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 있죠. 요 시점을 기준으로 모멘텀 전환 판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진동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다시 모멘텀 전환 신호가 오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상승장 즐기시면 됩니다. 그럼 백테스트 결과 보여드릴게요. 백테스트 결과는 지난 5년을 했어요. 현재까지 19년 6월부터 현재까지인데, 보시면 코로나 아까 보여드렸던 하락장 포함하고 대세 상승장 포함하고 2022년 무지막지한 하락장 포함하고 다시 또 왔던 상승장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백테스트 하기에 괜찮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10,000불로 시작해서 매달 1,000불을 적립하는 조건인데 세 가지 할 거예요. 이평선법, 그 다음에 티켓큐큐 100%였을 때, 그리고 닥터 음향법 매뉴얼들을 투자했을 때를 비교해 드릴 겁니다. 백테스트 결과부터 먼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표로. 시작 금액 똑같죠. 최종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평선법이 거의 닥터 음향법의 거의 2배까지는 안 돼도 뭐 1.8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티켓큐 100%는 닥터 음향법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되게 비슷했어요. 보시면은 닥터 음향법이 티켓큐 100%보다 그렇게 큰 수익을 안겨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추가 적립금은 세 전략 다 똑같고, 수익이 이렇게 나와 있고, 수익률 나와 있고, 자, 연평균 수익률, 자, 5년간 연평균으로 TQ 17.04%, 닥터 음향법 18.13%로 약 1.33% 정도 높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3% 상승했어요. 닥터 음향법에서 이평선으로 갈 때 거의 3% 이상 더 추가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근데 복리로 추가 3%라는 거는 최종 금액에 거의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시겠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MDD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 TQ는 엄청난 MDD 겪습니다. 이거 견딜 사람 없겠죠. 마이너스 78%. 닥터 음향법도 생각보다 MDD 방어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마이너스 51%였습니다. 이평선법은 마이너스 35%입니다. 수익률이 높으면서 MDD가 낮다. 요거는 뭐 전략의 우수성을 거의 반증하는 두 가지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MDD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회색 선이 이평선법이거든요.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제일 높긴 하죠. 보시면 MDD 방어는 닥터 음향법이 제일 좋긴 합니다. 제일 좋긴 한데 보시면 어느 시기에 MDD 방어가 잘 안 되는 시기가 음향법도 있어요. 보시면 음향법이 이평선법 MDD가 좋은 시기도 분명히 있는데 한 번에 확 튀는 TQQ가 확 떨어질 때 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평선법은 확실히 이제 방어를 해주거든요. 요때 힘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아까 하락장 판정 때 넣었던 10% SQQ 있죠. 요게 MDD 이 닥터 음향법만큼 안 떨어지게끔 방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닥터 음향법보다 이평선법이 이제 현금 비중이나 이제 채권도 들어갔기 때문에 방어를 더 해주는 성향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평선법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시기에 MDD 방어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주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평가금 변화를 보시면 또 재밌는데, 보시면 요 닥터 음향법이 요 첫 번째 구간에서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두 전력에 비해. 왜냐면은 마이너스 3% 거짓 알람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기서 거짓 신호가 와가지고 여기서 TQ에서 한 배짜리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 요 복리를 홀라당 까먹었어요. 대신에 MDD 방어는 더 잘 되긴 했죠. 그러고 나서 이 상승장에는 세 가지 전략이 보통 비슷하게 다 가는 편입니다. 요런
다 같이 뭐 티켓 100% 가는 요 시기는 대동소이하긴 한데 언제 탈출하거나 이제 거짓 신호가 오지 않느냐, 탈출을 얼마나 적당한 시기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닥터유연법은 그 탈출을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복리를 못 누리는 방면에 이평선법은 적당히 탈출을 해서 여기서 MDD 방어를 하면서 가져가죠. 그러다가 딱 시기가 왔을 때 다시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수익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백테스트 결과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전략을 백테스트 해보고 저도 굉장히 신났던 며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부터 그동안 닥터 음향법이라고 하던 그 전략을 이평선법으로 바꿔서 투자를 해나갈 것이고 MDD 방어법, 3일자법, 이평선법 이거 3개 계속 할 거예요. 하는데 그 이평선법이 또 보니까 백테스트 해보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절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투자일기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6월달 끝나고 투자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